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위원입니다. 오늘은 문화국제국, 복지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국제국 소관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국제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국제국장 김상모입니다. 평택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문화국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진달래 한미국제교류과장입니다. 이선희 문화유산관광과장입니다. 정영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어서 문화국제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4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23조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문화국제국 일반회계 2024년 세출예산은 1,811억 4,779만 원으로 예산 대비 집행액은 76.5%인 1,384억 9,259만 원입니다. 2월액은 22.4%인 406억 5,945만 원이며 유형별로는 명시 2월 9건 72억 8,237만 원, 사고 2월 23건 60억 2,797만 원, 계속비 2월 7건 273억 4,911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1.1%인 19억 9,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 사업과 2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조 문화예술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923억 7,290만 원 중 71%인 656억 1,06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월액은 28.7%인 총 264억 6,997만 원으로 명시 2월 1건 4억 원, 사고 2월 3건 1억 2,363만 원, 계속비 2월 4건 259억 4,634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0.3%인 2억 9,228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2월 내역입니다. 41조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 사업비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하여 4억 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중 설계 용역 실시 예정입니다. 42조 평택아트센터 건립 사업은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공사 기성금 및 관급 자재 대금 등으로 총 367억 7,836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172억 1,882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 역시 2025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며 공사 선급금 및 기성금, 관급 자재 대금 등으로 시설비 64억 1,607만 원, 기공식 비용으로 시설 부대비 1,92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와 시설 부대비 총 56억 99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4조 평택박물관 건립 사업은 건축 설계 용역 기성금 및 전시 설계 용역 선금으로 총 3억 9,5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31억 1,75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 외 44조 한박산 중앙공원 내 문화시설 주변 도로 확장 공사 시설비 2,065만 원, 48조 학술조사 사업 운영 연구 용역비 6,878만 원, 신장동 지역 도시 변청 과정 책자 발간 사업 사무관리비 3,420만 원을 진행 중인 용역의 준공금으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3조 한미국제교류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226억 8,549만 원 중 99%인 224억 6,424만 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인 2억 2,124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53쪽부터 55쪽까지 주한미군 협력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요 사업으로 주한미군 유관기관 워크숍, 한미안보 주요 지휘관 교류 행사와 국비 사업인 평택국제 평화안보포럼의 행사를 추진하여 행사 운영비 총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신규 사업 추진으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추모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 용역비 3,07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5쪽부터 60쪽까지 국도비 보조 사업인 한미 친선 교류 협력 사업으로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한미 어울림 축제 등 11개 사업 총 14억 9,774만 원, 국비 보조 사업으로 평택 주한미군 우정의 날 등 3개 사업 총 3억 6,0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조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입니다. K6, K55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 사실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지급 대상 48,322명에게 총 131억 6,7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국외 우호 교류 도시와의 각종 교류 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및 사업비로 2024년 평택시 마쓰야마시 우호 교류 20주년 기념 행사 추진을 비롯하여 우호 교류 도시 방문 및 내방 지원 등 총 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9조 문화유산 관광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129억 6,944만 원 중 80.1%인 103억 9,3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4.6%인 총 18억 9,412만 원으로 사고 2월 13건 12억 8,976만 원, 계속비 2월 2건에 6억 43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5.3%인 6억 8,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2월 내역입니다. 73조 관광진흥사업의 제2차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 및 송탄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사고 이월한 연구 용역비 9,208만 원을 2025년 5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7쪽부터 88쪽까지 평택고 관광단지 해제지역 기반시설 공사 3개 사업비로 총 11억 3,43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 절차 추진 지연으로 시도 9호선 및 현덕 면도 104호선 확장공사 시설비 4억 9,843만 원과 시도 3호선 및 현덕 면도 103호선 확장공사 1억 593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대안 1리, 대안 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시설비 5억 3천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0쪽까지 평택고 관광단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 공사 4개 사업비로 총 4억 8,7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세부 사항으로는 실시 설계 용역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하여 국도 39호선 확장 사업비 1억 6,685만 원, 국도 38호선 확장 사업비 8,447만 원, 현덕 교차로 확장 사업비 9,628만 원과 유관기관 보안 사항 처리 요청에 따른 준공 지연으로 면도 106호선 서부 내륙 고속도로 중첩 구간 공사 사업비 1억 4,01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98조 별빛 거리 조성 사업은 다음 연도 초까지 연속되는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고 이월한 시설비 4,028만 원을 2025년 1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7조 체육진흥과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 531억 1,996만 원 중 75.3%인 400억 2,40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3.1%인
총 122억 9,536만 원으로 명시 2월 8건 68억 8,237만 원, 사고 2월 7건 46억 1,458만 원, 계속비 2월 1건에 7억 9,841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의 1.5%인 8억 57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2월 내역입니다. 125조 이춘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에 건축공사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 성금 지급 등 18억 7,873만 원을 집행하였고 32억 9,406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127조 청북 다목적 체육관 조성 사업에 토목, 조경, 전기공사 성금 지급, 관급자재 대금 지급 등 5억 956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설비 47억 8,39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28조 팽성야구장 이전 조성 사업에 손실보상금 지급, 실시설계 용역 준공금 지급 등 75억 3,91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녀보상금 2억 5,12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9조 홍언리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공사 기성금 지급, 관급자재 대금 지급 등 21억 134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 준공 시점 미 도래로 인한 시설비 및 감리, BF 용역비 4억 6,762만 원, 2억 7,750만 원을 각각 명시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0조 안중 레포츠권 확장 공사에 기본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비 성금 지급, 손실보상금 지급 등 4억 7,2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실시 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용역비 7억 9,841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31조 하북리 체육시설 조성 연구 용역비 6,254만 원, 133조 포승 복합체육문화센터 건립 시설비 1억 4천만 원 등 4개 사업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조 주변 지역 주민 편익 시설 사업 특별 회계입니다. 2024년도 총 세출 예산액 30억 5,829만 원 중 89%인 27억 2,33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0.9%인 총 3억 3,050만 원을 모두 계속비 이월이며 집행 잔액은 0.1%인 147만 원입니다. 먼저 821조 도시계획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주민수건사업 미 지급용지 토지 보상비 지급으로 22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8,635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821조부터 822조까지 방음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송북동 3익 2차 아파트 215세대에 대하여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으로 24억 20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음시설 설치 보조금 7,008만 원과 차음량 측정시설비 7,707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국제국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전체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일구 의원입니다. 지난주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감사 의견들이 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리되어지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다 정리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바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저희가 결산회기가 지금 이제 1차 정례 6월에 하지만 사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저희가 본 예산에서 예산 승인도 하고 추경에서
예산 승인도 하고 업무 보고 때 그 세워진 예산들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보고받고, 그리고 또 뭐 시자체적인 감사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결산 검사가 또 진행이 돼서 회계사분들하고 또 일부 정리가 다 돼서 오늘 이 보고서가 나와서 저희에게 제출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숫자적인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회계적인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뭐 많이 정리가 됐을 거로 보고, 관리회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조금 숫자를 떠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질의를 하자면 문화예술가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 책자 35쪽, 36쪽에 보면 뭐 책자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 금액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지금 그 공연예술 공모 사업, 문화예술 공모 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공연예술 공모 사업은 50개 단체, 50개 좀 넘는 것 같아요. 50개 이상의 단체가 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 문화예술 공모 사업도 한 30여 개 단체에 1억 4천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어떤 민간 보조 사업들까지 하면 지금 한 단체가 한 100여 개 정도의 단체가 이 민간 보조 사업의 대상자가 돼 있습니다. 실제로. 네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 단체를 선정하고 금액을 산정하는 부분들 어떻게 투명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제 그 공고를 내면 이제 단체에서 그 공모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또 사업 실적이라든지 네. 또 뭐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네. 또 그 사업 계획의 충실성이라든지를 이제 일단 그 적격 심사를 한 후에 네. 저희가 이제 전문가로 구성된 그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해서 그 선정을 하고 이제 처음 그 실시하는 신규 단체인 경우에는 저희가 금액을 처음부터는 이제 많이 드릴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적정 금액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산정은 그 위원회에서 합니까? 다. 네, 위원회에서 이제 그 순위표를 네. 만듭니다. 그래서 네.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로 해서 네. 순위를 이제 매깁니다. 매겨서 이제 저희가 그 금액 안에서 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이 굉장히 이게 큰 사업이에요, 사실은. 금액은 뭐 한 100여 개 단체 한 4억 네. 다 하면 5억 좀 안 돼요. 4억 8천 뭐 이 정도 되는데 한 개 단체로 쪼개면 이제 한 480만 원 평균 뭐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예, 예. 이게 많다면 많지만 사실은 또 이분들이 체감할 땐 적은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 중복산 이 신청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단체들이. 저희 공모 사업도 있고 또 재단 회사는 또 공모 사업에 또 선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중복돼서도 가능하다. 지금 제가 지금 38쪽 보니까 38쪽 그 상한선이 이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상한선이 있어요. 암묵적 상한선. 1,000만 원 정도. 네, 그러니까 그게 뭐 예. 우리가 상한선을 1,000만 원으로 합시다 이렇게 합의된 건 아니죠. 네, 네, 네. 뭐 어디 협약돼 있고 계약서에 써 있고 이런 건 예,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암묵적 상한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평택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이 암묵적으로 눌려지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조금 천장을 좀 뚫어야 될 부분이 있다. 물론 이게 민간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뭐 우리의 고정관념 속에는 1,000만 원도 많지 않아요. 몇 개 단체입니다. 네, 네. 한 서너 개 되나 뭐 두세 개 되나 예,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적으로 평택시가 이제 도농복합 도시에서 시작해서 농촌 도시 형태에서 바뀌고 뭐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간 분들이 사실은 국장님 굉장히 프로화가 됐어요. 그런데 이 민간 보조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눌려 있는 느낌이에요. 상한선을 좀 더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단체들이 약 보니까 뭐 300여만 원, 네, 네. 300만 원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선정이 될 정도면
어쨌든 저희들이 이 하한선에 암묵적 하한선도 존재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인구가 지금 60만을 넘어서고 저희가 이제 100만 도시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는 또 이렇게 뭐 많아 보이지만 이 또 이분들이 하는 행사나 거점이 3개 권역으로 거의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의 평택의 면적 대비를 생각했을 때 타 시군에 저희가 뭐 비교했을 때 그냥 단순 비교할 수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어떤 전체적인 암묵적 상한선도 조금 더 높여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뭐 무한정 갈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시민예술단에서 이게 이제 시민분들이 하는 민간보조 사업에 시민예술단 이 민간보조사 거의 2개 부류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네, 위원님 좋으신 말씀하셨고요. 네, 뭐 무한적으로 늘릴 수는 없고요. 네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죠. 점진적으로 네. 조금씩 예, 네.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이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확답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시 재정 여건을 네.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민간단체 보조금이 나갔을 때 반납되는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기준으로 해서 네. 지금 58개 지원 단체 중에 여기 지금 그 공연예술 공모 사업 중에 네. 한 2개 단체가 이제 그 단체 사정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포기하는 거 빼고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건 그건 없죠? 없습니다. 예. 그냥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좀 이게 남아서 좀 반납도 하고 이런 여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평택시가 시립예술단 만들고 문화재단 만들고 뭐 많은 사업들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시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 보여주시고 뭐 예산이 얼마가 뭐 이렇게 편성되고 뭐 이런 상관없이 좋은 문화예술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문화에 대한 충족감을 가져가는 것, 그게 평택시에 이사하고 여기서 태어나 자라고 한 분들이 정주하고 다른 도시보다 평택이 낫다라고 여겨지는 것 중에 아주 큰 요인이라는 거죠. 교육도 있지만 문화예술이 정말 큰 포지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시민분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것,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좀 집행잔액이 남네요. 뭐 이 정도가 돼야 되지 않나. 집행잔액이 전혀 안 남아요.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39쪽 보겠습니다. 시립예술관 건립 기본구상 용역. 시립미술관. 7,600만 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고 진행이 됐고 저도 용역 보고에도 참석했던 기억이 있는데 중단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용역에서 이제 그 입지 선정에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시립예술단의 그 시립미술관에 대한 그 입지는 잠정적으로 이제 2군데로 네네네, 저희가 알고 선정이 있습니다. 됐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사업이 중단된 거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건축 기획 용역이라든지 그래서 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용역비 7,600원 다 나간 거죠 지금. 네, 나갔습니다. 거의 지금 뭐 착수보고 수준에서 멈춘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가 돼요. 타당성 조사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어,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발주된 용역이 완료가 된 거예요. 최종 용역 안 나왔잖아요 보고서.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어요? 예. 그 최종 보고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입지가 어디가 맞다,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아직은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또 쉬운 사업도 아닙니다 지금. 예, 저희가 박물관도 지금 그 반려됐어 가지고 다시 재도전하고 했을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지금 미술관이 원활하게 간다는 보장도 없고요 지금. 굉장히 좀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쨌든 용역비로 7,600만 원이 들어갔고 내년에 타당성 용역을 다시 또 발주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전해야 될 일이고 예산 편성해서 진행해야 될 일임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저만 답답한가요? 이 미술관에 대해서는 조금 시원하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뭔가가 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보고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네. 40쪽 문화예술가 13개 단체 공연 음향 장비 지원이 있어요. 네네. 총 예산이 1,852만 5천 원. 네네. 한 개 단체당 142만 원이에요. 저희가 이제 야외 공연하는 이제 단체에 음향 장비를 지원하는. 저는 이거 너무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이라고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든 행사의 꽃은 음향이에요. 아무리 행사를 잘 준비해도 음향이 엉망이면 그 뭐 정리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장비 지원 사업은 제가 볼 때 작은 금액으로 행사의 어떤 만족도나 완성하는데 행사를 완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다.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이게 본인들 사업비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음향도 이렇게 줄여야 되고 막 줄여가 겨우겨우 하다 보니까 음향도 엉망이고 막 이랬는데 별도의 예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지금 그 민간 보조 사업 받는 분들의 사업 속에도 이게 이중으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에요?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되고요. 네.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음향 장비 있는. 그러면 이거 야외 나가는 공연 분들은 예산을 우리 시 예산 지원 안 받는 분들만 거의 이제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이제 그 야외 공연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거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이거. 네네. 지금 이 13개 단체 최근 한 2년치만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민간 보조 사업 그 사업비가 나가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1년 동안 하는 그 활동비잖아요. 활동하고 공연하고. 근데 그거보다 큰 거야 그렇게 따지면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한 400만 원 받는 민간 보조 사업 400만 원 받는 단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음악 단체예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들이 1년 내내 모이고 연습하고 공연 준비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 사업비 n분의 1한 것보다 이 음향 장비 지원 사업비 하나가 더 클 수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한 150, 200만 원어치 음향 장비 못 쓰는데 여기는 이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민간 보조 사업 하는 분들에게도 이 음향 장비 지원 사업 지원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의 캐파는 제가 볼 때 키워야 된다. 이 1,852만 5천 원을 보는 순간 이거 수의 계약으로 한 단체 업체에게 다 나가는구나. 이렇게 딱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의 계약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권역으로 좀 나눠서 이게 뭐 3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수의 계약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그 평택 지역 업체들 잘 주시고 그건 알아서 하시고 사업 캐파를 늘려야 돼요. 이거 지금 2천만 원 수의 계약에 묶여가지고 지금 1,852만 5천 원 유지되는 거라면 문화예술적 측면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키워주십시오. 제가 볼 때 이거 키워야 돼. 그래서 보조금을 받든 안 받는 단체에게 지원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들도 조건이 맞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을 좀 키워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그 보조금 받는 단체는 거의 이제 실내 공연이 많거든요. 네네. 실내 공연은 보통 이제 문화회관 안에 뭐 음향 장비는 기본 세팅이 돼 있는 네네. 거기 때문에 아까 이거는 저희 문화예술과장이 말씀했듯이 답변했듯이 네. 야외 공연이거든요. 네네. 야외 공연 때 좀 지원하는 사항이라 예,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시면. 이게 지금 1회당 100몇십만 원 1회당 이렇게 나가요? 아니면 이걸 뭐 우리는 조금 쪼개서 뭐 A라는 단체는 이번에 한 70만 원, 다음에 한 70만 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 방안을 좀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70만 원이면 충분한데 시스템 놓고 스피커 몇 개 놓고 충분한데
우리 2번 나누면 안 돼요? 이런 단체 당연히 있죠. 보조금 대상도 안 되는데 그 보조금을 안 받는 단체 중에 규모가 있는 단체보다 없는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피커의 용량이나 이런 시스템의 이 음향 장비 비용도 좀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이거 수의계약에 맞추는 건 문화예술에 대한 약간의 모욕이야, 제가 볼 때. 이건 네. 정리 좀 해주십시오. 41쪽 문화예술과 송탄국제교류센터 다목적동 전시실 리모델링 있어요. 사업비가 4억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저희 상임위가 전반기 때 하셨던 사업이라 저희가 사실 이게 지금 그 다목적동이면 송탄국제교류센터의 메인 홀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인 홀을 전시실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하던 각종 행사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여기 이제 전시 어떻게 결정이 난 거죠? 의사 결정이 어떻게 된 거죠? 예, 말씀해 주세요. 전시실 일부 있고요. 회의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대한 그 대관이 좀 많더라고요. 그 대관 현황을 보면 그래서 회의실은 이제 55평 정도 되는 건 회의실로 꾸며드리고 저희가 전시실은 한 110평 정도 전시 공간으로 이제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조정을 국제회의실도 있지 않습니까? 한쪽에 다른 동에. 근데 지금 그러면 그 북부 지역에 뭐 약 한 200~300명이 모여서 할 수 있는 행사 공간 자체가 하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공간도 많지 않은데 북부 지역에. 저기 그 전시실 리모델링 한다고 해도 전시실만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예, 저 복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현재 회의실로도 쓸 수 있고요. 네. 그 연말에 그 각종 북부 지역 이제 단체분들이 거기서 많이 또 회의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지장을 없게 이게 워낙 이제 하게 된 게 지금 평택호 예술관에 이제 전시실이 있는데 네네. 거기가 아무래도 좀 접근성이 좀 멀다 보니까 그 시내 쪽에도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갖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쓰는 거지 이게 전시실 리모델링 한다 그래서 무조건 전시관으로만 네. 쓰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제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의사결정 당시에 다 이 국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뭐 지금 여쭤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북부 지역 분들과도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여부도 좀 궁금한 편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건축물 자체의 골격 자체가 대형 홀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제 머릿속에는 이게 지금 이 명시이월된 거 아닙니까 4억이? 명시이월된 이유도 추가 사업비 확보 때문에 지금 명시이월된 거 아니에요? 얼마가 더 필요한 겁니까 지금 리모델링에? 다행히 금년에 이제 특조금이 내려와 갖고요. 예, 사업을 이제 바로 조금 시작할 겁니다. 네, 얼마 내려왔습니까? 9억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13억짜리 공사가 되는 거네요. 네. 예. 빨리 그냥 미술관을 빨리 짓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거? 이곳 제가 지금 상상이 안 돼서 그래요. 이곳에 어떤 대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부분, 그리고 건축물 골격 자체가 그러그러한데 여기에서 이거를 나눠서 회의실과 전시실 공간으로 나눴을 때 이제 전시실이 한 100여 평 되는데 이 공간을 뭐 컨퍼런스 룸으로도 쓸 수 있다, 행사장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러는 게 약간 제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는데 이게 설계가 나왔습니까? 기본 조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설계가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한번 네. 시간 되실 때 한번 제출 좀 해주시고 예, 한번 알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머릿속에 좀 이게 잘 상상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국제교류과 56쪽 볼게요. 한미친선 한마음 축제 집행잔액이 605만 원이 남았어요. 네, 이게 입찰 잔액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입찰 잔액을 활용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칙상의 계약을 하고 이제 입찰 잔액은 저희가 따로 활용을 하진 않습니다. 전용은 안 돼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총사업비를 보고 뭐 행사가 진행이 되고 할 때 한미축제 때 이 600만 원이면요 할 수 있는 일이 행사 때 무지하게 많습니다. 주위 시민들 편의시설이 뭐 화장실을 더 놓을 수도 있고 뭐 스태프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충실할 수 있고 왜냐하면 저희 시에서 하는 다른 사업들 용역 주는 사업들 아니면 보조금 나간 사업들 대부분 집행잔액 존재하지 않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찰 잔액을 전용해서 그 행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게 왜냐면 입찰은 뭐 행사 시작 몇 개월 전에 이미 한 3, 4개월 전에 입찰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아까워서 이 600만 원이면 각 부스에 아니면 어떤 편의시설에 뭐 엄청나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입찰 잔액에 대한 활용 방안 그 확인해서 좀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66조. 이것도 반환금인데 이 굿네이버 프로그램 그 23년도 반환금을 이제 24년에 반납한 거잖아요. 반환한 회계 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납이 2,829만 8,450원. 그리고 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3,117만 원. 6천만 원 정도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네, 이거 다 집행잔액 같아. 네 맞습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활용 방안 이거 가능한지 각 사업별로 왜냐하면 저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입찰 잔액을 전용해서 그 행사 사업비에 다시 투입하는 것 이걸 모아가지고 뭐 6천만 원을 다른 행사를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굿네이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별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미축제도 굿네이버 프로그램 예산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들이 그 사업으로 투입될 수 있는 법적 방법들 다 찾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6천만 원 반납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법 찾아주십시오. 빠른 시일 안에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문화유산관광과 팽성 생활사박물관 유물 구입비 사업비 3천만 원인데 50만 원 사용하고 2,950만 원 집행잔액이에요. 2월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다 구입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팽성과 직접 연관 있는 유물 구입으로 이제 하려고 공고를 냈는데요. 처음에 1,082점이 접수돼서 1차 예비 평가를 했을 때 6점이 팽성과 관련된 네. 유물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실물 접수하고 감정 평가 결과 3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그 3점 중에 한 점만 그 매도인이 판다고 하셨고 네. 나머지는 이제 금액이 맞지 않아서 매입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안에 있는 지금 생활사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무상이고 그나마 감정평가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상으로 할 수 있는 게 50만 원밖에 안 됐다. 네. 물론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 유물을 구입하겠다. 뭐 홍보도 열심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각 단체에도 뭐 많이 홍보했고 지역에 단체장님들이나 단체에도 홍보 많이 했고 근데 아쉽잖아요. 50만 원 쓰고 2,9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다시 반납하는 이 상황은 이미 반납이 된 거기 때문에 뭐 하여튼 아쉬움을 남기면서 다음 질문할게요. 73쪽에 팽성 관광특구 지정 관련 저희가 이제 뭐 용역비 잔뜩 들여가지고 뭐 열심히 하셨고 다 했는데 이거 뭐 이 자리에서 보고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관광특구 관련해서 저희가 도에 제출했던 자료들 좀 요약해서 저희가 어떻게 요 상황들 충족시켰고 뭐 이런 부분들 좀 제출해 주시고 이후에 지금 어떻게 할 건지 방안 좀 마련해서 뭐 계획이라든지 확실한 방안이 아니어도 계획이나 예상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86쪽 보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학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조금 야 이거 뭐지? 뭐 이 예산이 있을 때 우리 과장님 안 계셨고 국장님 안 계셨지만 평택구 관광단지 핵심 시설 기본계획 수립이에요. 원래 관광단지의 기본계획 수립 누가 합니까? 이거 도시공사 아니에요? 요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이제 어린이 그 단지 내 어린이 학습관하고 네. 그 수상 스포츠 센터가 네. 있었는데요. 네. 그거 이제 중앙 투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려가 되는 바람에 네. 이제 핵심 시설 타당성 용역은 이제 네. 준공 처리를 한 거고 핵심 시설 기본 건축 기본 구상 용역은 타절 준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에 비슷한 게 나오긴 해요. 뭐냐 뒤에 비슷한 게 나오지만 이거 문화유산과 사업으로 할 사업비가 맞아요? 아니 이거 여기다 핵심 시설이라는 딱 이거 한 단어를 넣어서 기본계획 수립인데 이게 지금 전체적인 그림 속에 도시공사가 진행하는 이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 사업 안에 이 사업이 있어야지. 그러면 앞으로 여기 하는 사업은 뭐 문화예술과에서도 하고 체육진흥과에서도 하고 막 미래전략과에서도 뭐 하고 뭐 다 온 동네에서 이거를 한다? 이거는 약간 시장님의 욕심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어. 평택구 관광단지 개발 관련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본계획 수립이 거기에 한 부서에서 진행해야지 핵심 시설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그 핵심 시설은 뭐 딴 데서 체육관에서 하고 뭐 핵심 시설은 뭐 어디 뭐 딴 데서 합니까? 복지과에서 해요? 아니잖아요. 제가 이 예산 보면서 약간 예산 껴넣기 처음에는 이제 저희 문화유산 관광과에서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추진이 안 되고 네. 하니까 미래전략과로 이제 모든 어. 사업을 다 넘어갔어요? 예. 이거 지금 그래서 그 뭐 수상 스포츠 시설이나 이런 거 다 부결 지금 다 안 됐죠? 예. 용역비 날린 거죠? 뭐 과장님이 하신 거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이거 시작할 때부터 문제 있었습니다. 이거 다른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 진행한 거 아닙니까? 수상 그거 시설 똑같은 거예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사안입니다. 이게 두 개 사업이 서로 부서가 달라가지고 서로 같은 사업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주변에서. 네. 87부터 90쪽이 같은 내용의 맥락 같아요. 도로개설공사 설계비와 보상비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사업비. 이게 문화유산관광과가 돈이 많은가 봐요. 막 도로도 내고 있고 도로 부서야. 건설도로과예요.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예산 껴놓기처럼 보여요. 이거 지금. 그렇죠. 건설도로부서나 각 출장소에서 도로 개설하는 사업비 없으니 우회한 거 아닙니까? 요거는 평택구 관광단지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이제 나온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관광단지 개발을 그러면 했을 때 이 문화유산관광과의 실링은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이 사업비가 다 문화유산관광과 실링 안에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도로 개설 사업비 만약에 빠지면 문화유산관광과의 예산은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겠네요. 그럼 또 예산계에서 줄이시겠죠. 아니 저는 이거 90쪽까지 이거 87쪽, 88, 89, 90쪽을 보면서 아니 이거 문화유산관광과에서 이게 도로 개설 사업비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 실링이 늘어나는 부분과 여러 가지가 약간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는가? 이러다 보면은 문화유산관광과 맨날 그래서 돈 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도로 건설하는데 다 들어가는데 도로 건설 부서도 아니고 이거 다른 거 뭐 하나 하자고 그래도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맨날 몇백만 원짜리 사업도 어려워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평택시의 문화유산 저희가 이 지금 결산서 요 책자 말고 다른 책자에 보면
문화유산 리스트 목록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 하자보수나 이런 것들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데 그쪽으로 갈 예산이 단돈 몇백만 원을 책정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의원들하고도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 지역에도 그 문화재급들 있는데 문화유산들 지금 지금 정리가 안 돼요 지금. 그런데 우리 부서에 우리 문화유산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이 예산 실링 안에 도로 개설 예산들이 이렇게 있으면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게. 문화유산을 관광을 활성화하는 부서가 그러면 도로 내서 한다 그러면 뭐 1,000억짜리 도로 내고 내년도에 500억짜리 예산 들어오면 문화유산 관광과 실링이 거의 이쪽 문화국제국에서는 탑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러니까 도로 우리가 예산이 많아가지고 문화유산 관광과 예산들이 막 많이 계속 편성이 되고 그래서 도로도 뭐 문화유산 접근하는데 부족하니까 뭐 관광 기본 계획에 있으니까 뭐 도로도 좀 여기도 되고 예산이 충분해서 그렇다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존의 문화유산 관리하는 유지보수 돈 예산도 없어가지고 그냥 맨날 얻어기는데 길 빵빵 뚫는 거 이거에 다 투입하는 게 안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방법은 있어요. 문화유산 유지보수하는 쪽에 예산을 더 확 끌어와서 충분히 다 하면서 도로 개설하면 됩니다.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저희 지금. 99쪽도 그래요. 그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도비 사업인데 99조 이거 집행잔액이 4,800만 원이나 남았어요. 왜 남은 겁니까? 이것도 입찰 잔액이에요? 네네. 이 부분도 입찰 잔액 활용 방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성 여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아깝잖아. 네, 알겠습니다. 4,800만 원이면은 저희가 한 5개 사업은 하겠네. 그죠? 체육진흥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123조 평택항 마라톤 대회. 사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2시간은 얘기했어야 될 사업 얘기예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난번 평택항 마라톤 대회 때 안 계셨잖아요. 거의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평택항 마라톤 대회. 그래서 그 이후에 체육회도 같이 관계자들 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에도 그리고 개선 방향도 굉장히 열심히 찾았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도 그때 안 계셨으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타하려는 건 아닙니다. 올해 몇 월에 합니까? 9월에 합니까? 10월에 합니다. 10월에 합니까?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나간 건 묻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상을요 조목조목 네, 점검해서 네, 올해 행사는요 예. 차질 없도록 최대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하프를 뛰었는데 킬로미터가 거리가 하프가 아니야. 10km 뛰었는데 10km가 아니야. 그러면 사전 고지했으면 되는데 그것도 또 안 됐고 이후에 터졌고 짐을 맡겼는데 뛰고 들어와서 그 추위 바람 강풍 속에 1시간 2시간을 오돌오돌 떨면서 짐을 수령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1시간 이상 기다리고 이런 여러 가지들. 메달을 받았는데 하프랑 10km랑 5km랑 메달이 같았죠. 같았어요. 물론 그게 사전에 좀 공지가 나가고 하면 제가 마라토너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나 평가회 때 나온 이야기들 너무 많았다. 출발 시간 지연된 부분들, 저희 비전문가들은 출발 시간이 그렇게 정말 딱 지정돼서 맞춘다라는 개념도 일반인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때의 그 평택항 마라톤 대회가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생겼고 자리도 잡고 했는데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왜? 전문가들의 시각에 일반인의 시각으로는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뭐 늦게 찾을 수도 있고 뭐 이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마라토너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참담한 대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각으로 다시 전체적으로 좀 짚어봐 주시고 코스부터 해서 시간 뭐 여러 가지 그때 나왔던 수많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뭐 용역을 발주를 다시 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저희 10월이면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은 지금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7월이면 안 나오면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평택에서 여는 행사 중에 단일 행사로 그 당일 행사에 정말 많은 인원이 오는 거의 탑 수준의 행사입니다. 평택의 이미지 제고나 저희가 소통홍보관에서 쓰는 홍보비 아무리 많이 써도 이런 행사 한번 무너지면 이거 전국급 행사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면 소통홍보관에 수십억 투자해봐야 헛수고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챙기셔야 될 것 같고 지난 대회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 대회는 장소가 바뀌면서 예상 못한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예, 화장실 문제부터 해서 뭐 너무 많이 벌어졌어요. 이건 어쩌면 우리 과장님 선에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왜 이 평택한 마라톤 대회가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체육회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거? 체육회도 진행하잖아요. 전담해서. 그러니까 체육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이번 대회 지난번 같은 상황 벌어지지 않게 체육회가 잘 해야죠. 이 부분은 잘 챙겨주십시오. 체육회가 잘할 수 있도록 지원 잘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혜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